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로상공TV 제1회 방송날입니다. 한로상공TV의 방송 목적은 채널 소개에 명시하였습니다. 한로상공센터 유한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가칭 사단법인 한로상공센터가 곧 승인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로상공TV의 모체가 된 한로상공센터의 설립 역사를 지난간 영상으로 간단히 간추려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대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향후에 수행해야 하는지 말미에 세미나 발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로상공센터, 이게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명칭은 한로상공센터라고 일단 정했고, 현재 또 사단법인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로상공센터 창립 발기인총회도 그러한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로상공센터 발기인이라고 카톡으로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입회를 받아들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저희들 그 활동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팀을 짜서 러시아에 무슨 비즈니스 할 것이 없는가 해서 아이템까지 선정해가지고 또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대사관에 무역부 영사도 불러다가 우리가 같이 회의도 하고 사업을 좀 추진하자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러시아 땅 영상으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를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모스크바나 러시아에 갔을 때 우리의 조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 컨택을 몇 번 했습니다. 조직이 없으니까 도대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당신이 누구요?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누구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도 모스크바하고 사업을 합니다. 여러 회원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러시아 땅을 통해서 약 600명 정도가 우리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협회를 만들자고 이제 사실은 한국에 왔고, 이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그냥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러시아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든 게 된 거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만든 게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좀 오늘 이제 이렇게나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고 이제 발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러시아와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자. 풀뿌리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로상공센터에서 방송 메디어 분과를 낼 겁니다. 이것이 왜 제가 생각하냐면 이렇게 메디어가 있어야 제가 그럼 러시아 대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영사도 부를 수 있고 국회의원도 부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이 러시아 또는 국내 정치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는 말고 국제 정세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방송 메디어를 통해서 러시아 한로상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한로상공센터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겁니다. 저도 박사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주위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총장들다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로상공센터 세미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돈 얼마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우리 또 인맥을 동원해서 유명한 강사들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고 두 번씩이고 뭐 그 돈 안 들여요. 그러나 조금씩 경비 들겠죠. 그 경비는 위원회에서 받는 돈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열려서 어느 정도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면은 스폰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고 LG고 왜 못 잡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러시아 한화상업센터가 그 정도의 인적 기반이 있습니다. 면면이 보면 여기 좀 박사만 해도 한 30여 명 됩니다. 저희 개인적 네트워크로. 굉장히, 그리고 사업할 친구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이 힘을 모으면은 세미나를 열어서라도 저는 그 스폰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만 원 돈 걷어서 하는 거 또 유한회사에서 돈 뭐 몇백만 원 버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센터가 좀 더 확장성을 갖춰야 돼요. 확장성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나는 이제 사실은 또 러시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사업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뭐 이민도 그렇고 별거 다 모든 정보가 이 러시아를 통해서 하려면 이게 마땅치 않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이 러시아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가서 이제 사람 우리 러시아의 지역마다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하바rovsk, 울라디보스토크, 노보시비르스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회원들을 조직해서 이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거 한화상업센터가 일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그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그 이한결 변호사님이 축하 겸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나오실 거죠? 네. 같이 나오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LKJ 파트너스 대표 이한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선 국제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 주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이 오기로 한 러시아인 이제 지금 법학 석사가 오늘 좀 오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 상호센터 저희 고문 변호 직책을 좀 맡게 돼서 앞으로 러시아 관련해 하면 그 친구 그분이 이제 좀 같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네팔, 브라질 등등 저희 국제 변호사들끼리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타 국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연계된다던가 미국과 연계된다던가 그렇게 되신다면 저희에게 또 자문을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화상공센터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180여 명의 한화상공센터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사단법인 결성을 위해서 출자자 모임을 가지고 이미 58명의 출자자가 현재 모집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5일에는 이들 출자자들의 모임을 다시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예치금 확보와 사단법인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서는 영리사업이 필요해서 이러한 영리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별도의 한화상공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고 자본금 1억을 목표로 해서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날은 출자자들이 모여서 출자자들의 유한회사 설립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월 15일까지 사단법인의 등록을 신청하고 한화상공위원회사는 회사의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출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일정 속에서 한화상공위원회사의 영리적 사업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수출을 활기차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화상공 출자자 회원의 한 분인 회사 제피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제피로 회사는 러시아 수출업 관련해서 10여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많은 물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피로 회사는 러시아 내의 인터넷 상점을 직접 경영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제피로 사장님이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양압기, 이게 손 악력 운동기입니다. 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간단한 손 악력기 제품이 아주 잘 팔리듯이 우리의 여러 상품들이 러시아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3차에 걸쳐 한러 상공센터 회원들이 제피로 회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영상입니다. 대러시아 관련 수출입 업무를 협의를 하고 서로가 매우 유익한 수출입 정보들을 입수하였고 향후 제피로를 통해서 한러 상공센터의 수출입 업무를 공조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많은 사업 분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피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데 향후에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한러 상공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러 협력 관련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제피로와 동반해서 지원 사업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일요일 4월 13일 날 드디어 한러 상공 유한회사 설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60여 명의 출자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임원도 선출을 했고 정식으로 한러 상공 유한회사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본금 1억을 가지고 회사 설립을 등록하였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러시아 관련해서 보다 더 깊이 있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출자 금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했습니다만 출자자분들의 서류, 인감이라든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의 출자자분들이 등록을 못 하시는 바람에 일단은 1억 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서류가 준비가 안 된 출자자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추가 출자자 영입을 통해서 보다 더 회사의 규모를 더 확대할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한국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과 조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날 저희들은 별도로 사단법인 한러 상공센터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현재 실체적으로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한러 상공센터의 출자자이신 제피로 회사의 대표님도 나와서 현재 러시아에서의 경제협력 현황과 앞으로 나갈 길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은퇴하신 이치현 교수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강연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한러 북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는 사진입니다. 2018년도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는 나인 브릿지라고 해서 상당히 그 북방 경제에 대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진도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과 함께 소위 그 동방경제 포럼에서 어느 박물관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견판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나인 브릿지라는 커다란 북방경제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야심찬 일들을 벌렸습니다. 물론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동결된 상태로 지금 있는데
요 지금 다음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것이 나인 브릿지 전략 해가지고 소위 문재인 정권 때 러시아에 제시한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9가지의 분야에서 활성화한 경제 방안을 우리가 수립해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9가지 커다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수산업 분야, 철도 분야, 조선업 분야, 그다음 농업 분야, 그리고 북극 항로, 그다음 항만, 전력, 가스, 산업단지 이렇게 야심차게 굉장히 지금 이것이 지금 실현이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러한 경제 불황의 늪에 갇히지도 않았고 대단히 상당한 경제 화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는 지금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를 개통을 해서 여러 물동량을 가진 여러 국가에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제재의 틀에 박혀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갖고 있는 잠재적 성장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쉐빙선을 건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극 항로를 거쳐가는 항구마다 건설, 기반 산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선박, 선조, 조선 사업이라든가 이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북방 경제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은 러시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체를 걸쳐서 러시아와 관련된 CIS 국가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북방 경제 협력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더라도 요 북극 항로입니다. 이 북극 항로가 만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용할 수 있다면 만일 부산에서 롯데르담, 네덜란드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4일 걸린답니다. 현재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 항로를 갖추면 24일, 10일간의 항로를 단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저희들은 지금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극 항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북극 항로를 우리가 확보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은 지금 북방에 있는 소위 러시아, 중국, 북한 3국의 두만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두만강 유역과 그쪽에 중국과 러시아를 접경하는 지역에 경제 협력, 경제 발전 이코노믹 존을 설정해서 3국이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는 낄 수도 없는 상태인데 현재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활발한 경제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러시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동방 정책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철도인데 철도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넓은 12차선의 자동차 도로를 지금 까잔을 거쳐가지고 거의 반 정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봤을 때 이미 건설했습니다. 계속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카자흐스탄 쪽으로도 이제 이 물류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금 동쪽으로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때는 북한,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살 길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본까지 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 회량을 구축할 때에 비로소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 성장력과 잠재력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푸틴이 갖고 있는 동방 정책입니다. 이제 서구 쪽, 왼쪽으로 가는 서구 쪽에 서쪽으로 가는 유럽은 이 경제가 이제는 완전히 폐만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에서는 유럽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와의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러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한러 협력의 문제와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러 상공센터가 또 가져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점들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사단법인 한러 상공센터와
한러 상공유한회사가 민간 차원에서나마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한러 협력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제정세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이 굉장히 강력히 이거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미일 삼각 동맹, 그 다음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또 북러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과 북한, 러시아, 중국의 완전히 대결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협력 관계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극동과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도출돼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꼭 찾아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성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렇다고 너무 지금 미국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소원해진 관계, 아주 러시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기아나 현대 자동차가 다시 러시아에 재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가 이러한 상태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것인가? 좀 더 어려운 상태에서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는 지금 러시아로 재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천천히 결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하면서 또 국제정세로 판단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소위 문재인 정권 때 주장하였던 나인 브릿지라든가 여러 가지 한러시아 관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당장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의료 사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농업 분야 등 이렇게 비군사적인 분야, 비정치적 교류를 우리 민간인들이 어떤 그 틈바구니를 찾아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개시해야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정부가 됐다면 이 신정부에 저희들은 새롭게 대러시아 관련해서 경제협력의 아젠다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도, 이 제주도를 우리가 이 제주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저희 한러상공센터의 회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으로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직항로를 개설하자. 이 직항로는 항공 비행 노선만뿐만이 아니라 선박도 직항로를 러시아를 통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제주도로 오자. 지금 동해안 쪽으로 해서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토크가 동해안 쪽으로 현재 선박이 운행이 지금 되다 안 되다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직항할 수 있는 여객 노선을 우리가 개선한다면 아니면 항공로를 개선한다면 이것은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 사업으로서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러시아와 이 관광 분야 사실은 이 러시아는 제재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기 전만 해도 엄청나게 서울 쪽에 의료 관광이 있었습니다. 의료 관광. 소위 돈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서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관광하는 소위 K 의료 관광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성업을 이루었는데 코비드 그다음 제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의료 관광이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의료 관광도 굳이 서울 지역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이 제주도는 현재 국제 관광 도시입니다. 노비자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관광 특수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K 관광 사업이라든가 K 의료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재 저희 한러상공센터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 구상이 있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러시아 시장에다가 제주도 특산물이라든가 제주도 공산품을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우리는 판매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특성화해서 제주도에서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서 전자상거래를 러시아 시장 전역으로 우리가 확산해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민간인 차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이건 뭐 정치적이라 아니면 뭐 군사적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신동방 정책,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제주도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새롭게 연결해주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 회랑을 구축하자 이겁니다. 경제 회랑입니다. 배도 다니고 의료 사업 관광도 하고 일반 관광도 하고 전자생거래를 통해 가지고 물건도 팔고 이러한 전체적인 그 새로운 경제 회랑을 우리가 구축하면은 이것이야말로 현재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은 차기 신정부는 해야 할 일이 당장이라도 북극 항로를 개발해서 이 북극 항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기반 사업들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한러 경제 회랑을 건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또 무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그 좋은 경제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단법인 한러상공센터를 중기부와 경기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립을 이것을 사단법인 등록을 제주도로 이전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칭 그 사단법인 한러상공센터는 이런 차기 정부에 제시할 한러 협력 관계에 대한 발전 모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